30일입니다. 벌써 설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엊그저께 촬영한 것 같은데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1월의 패션을 얘기하기 전에 잠시 오프닝으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월별로 해야 할 행위들을 쪼개서 만들어 놓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국은 1년이 지났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1년을 돌아봤을 때 이 1년 동안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예요. 근데 올해의 목표는 제가 두 가지를 세웠었는데 하나는 절주고 하나는 운동입니다. 절주는 항상 매년 목표를 세우는 거긴 한데 항상 잘 못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를 갈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30일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진짜 의지가 너무 박약한 사람이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1년 동안 그 절주에 대한 목표를 다시 달성을 하려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 특 있잖아요. 그 1월 1일에 목표를 세웠다가 쭉 못 지키다가 설날이 돼서야 역시 한국인들은 음력 설날부터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위안을 하고 다시 한번 목표를 다잡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가 그리고 출근하는 이런 루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인지 작년에 좀 유독 많이 저의 루틴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틴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올해는 꼭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지만 또 역시 1월 달이 거의 다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운동을 몇 번이나 갔나 이런 자기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1년의 목표를 꼭 이루고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저처럼 목표를 세웠다가 망하신 분들 지금 이 설날 연휴를 지난 지금부터라도 다시 다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망했다고 놓으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시는 게 12월에 1년을 돌아봤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대한 목표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아르켓의 헤비웨이트 울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지 벌써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매 시즌 때마다 꺼내서 잘 입고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헤비웨이트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부담감이 오지 않고요. 그리고 적당히 여유 있는 루즈한 실루엣, 그래서 어떤 체형을 갖고 계시던지 크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컬러를 갖고 있기도 하고 제가 니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총 길이입니다. 이 총 길이가 길어버리면 사람이 허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그 요롱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 요롱이 같은지 요롱이 같지 않은지 그거를 제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총 길이를 고려해서 니트를 구매를 합니다. 스웨셔츠나 후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단을 좀 어느 정도 추스려서 그 길이감을 어느 정도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데 니트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으로 이 총장을 커버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을 항상 굉장히 딥하게 고려하고 니트를 삽니다. 이 니트 같은 경우는 총장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입어도 굉장히 이 프로포션상 훌륭한 그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니트는 추천을 드립니다. 누구나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나 잘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 65%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섬유들이 섞여서 아덜스가 한 35%? 그래서 6535 정도의 혼용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대 단점은 이 울이 리사이클링 울이기 때문에 보풀이 좀 많습니다. 필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풀이 좀 많이 생겨요. 그게 최대 단점이긴 한데 리사이클링 울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원래 가공되어 있던 울을 또 재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섬유이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환경오염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게 지금 화두인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츠는 TOCC의 블랙진, 신치백이 달려있는 셀비지 블랙 데님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12월 달에 TOCC와 우드비의 팝업에 놀러 갔다가 구매해온 제품입니다. 이때 제가 느낀 건 국내 브랜드의 약진이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TOCC가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우드비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물들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괜찮다고 느꼈고 이 우드비도 우드비를 구매하는 그 고객층에 굉장히 회자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더라고요. 블랙 셀비지 데님인데 그 제품이 팝업을 기념하여 몇 피스 추가 생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드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핫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제품을 입어봤는데 역시 핏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국내 브랜드들 TOCC와 우드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는 사이즈의 총장이 수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적당한 길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본 브랜드나 여타 브랜드들 보면 랭스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브랜드들이 랭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기장이 알맞겠지라는 걸 고려해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팬츠도 그렇고 그 우드비의 셀비지 블랙 데님도 그렇고 둘 다 수선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메리트라고 느꼈고 구매해서 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점들, 왜냐면 수선하게 되면 또 비용도 들고 또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 그 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슈즈는 그라더스의 더비 슈즈를 신고 왔습니다. 그라더스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여태까지 한국 구두 브랜드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구두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보 자재를 이탈리아에서 공수하고 메이킹도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런 외국 브랜드 같은 한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같은 외국 브랜드, 그런 인식이 저에게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메이드답게 블레이크 제법이 적용되어 있고, 블레이크 제법이라는 건 구디어 웰트 제법과는 다르게 웰트가 없고요. 그리고 인솔과 아웃솔, 어퍼를 한 번에 꿰매는 그런 형태의 제법을 얘기합니다. 이 블레이크 제법의 장점은 구디어 웰트보다는 이 안쪽 구조물을 훨씬 더 간결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디어 웰트 제품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무겁잖아요. 이 블레이크 제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들어보면 상당히 가뿐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찌의 로퍼 같은 것들도 이 블레이크 제법이 많이 사용될 만큼 이 블레이크 제법의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구디어 웰트 제법의 단점은 아니고 특성 중에 하나인데, 가죽띠를 연결할 때 이쪽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삥 둘러와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감이 깨끗하지 않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든의 마감이 별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떤 게 별로냐고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디테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마감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마감의 깨끗함의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이크 제법 같은 경우는 그 웰트가 없기 때문에 마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게 이 블레이크 제법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이엔드 디자이너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걸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블레이크 제법에서 보여주는 그런 깔끔함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이크 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먼저 경험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클래식한 브랜드들로 접근을 했을 때 구디어 웰트 제법들의 제품들을 보면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성으로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모델명은 블루처 15번, 페군다나에서 모티브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신으면서 가죽의 퀄리티, 메이킹, 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됐고, 블루처 08번이나 부츠 02번 같은 메가 히트 상품을 낼만 하구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만한 브랜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그라더스 측에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도착한 시점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남다른 이제 물건이 됐고요.
생일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감정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가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제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굉장히 응원하는 구두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한 패션 아이템 2가지를 공유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스니커즈예요. 뉴발란스의 990 V3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영국에서 주재원을 지금 지내고 있는 제 친구가 제 생일날 선물로 보내준 그런 감사한 선물로 받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이번 달에 얼마나 자주 신었냐면 일주일에 4-5번씩은 무조건 신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신었습니다. 뉴발란스를 그레이로 선택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뉴발란스의 그레이가 그 브랜드의 상징적인 컬러라는 건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비 컬러를 한번 신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네이비 컬러가 어디에 굉장히 좋냐면 조거 팬츠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레이 컬러 조거 팬츠예요. 조거 팬츠는 네이비나 블랙을 물론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레이 컬러 조거 팬츠를 압도적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의 컬러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비 컬러 블레이저에 그레이 컬러 팬츠, 교복과도 같은 조합이죠. 실제 교복도 그런 조합을 하고 있는 교복이 많고, 그렇고 화이트 컬러의 스니커즈를 신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밝은 그레이 컬러의 조거 팬츠에 화이트 스니커즈가 매치되면 지금 이 날씨에 조금 추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러감이 어느 정도 짙은 그런 스니커즈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신발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네이비 컬러 신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네이비 컬러가 수혈이 되고 이 제품을 신어버릇하니까 이 제품만한 또 네이비 컬러 슈즈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993번 네이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산인 것 같고 뭐 딱히 다른 대안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990도 이제 V4, V5, V6 다 있지만 저는 990에서 이 V3 버전의 디자인을 가장 좋아해요.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뉴발란스 990의 또 명작이 그 V3의 씨솔트거든요. 그 씨솔트도 제가 굉장히 잘 신고 있기 때문에 그 V3 버전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메쉬가 라이트한 블루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네이비 컬러도 있거든요. 그 제품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일링의 범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은 톤의 다크 네이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비 컬러를 스니커즈로 하나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모델입니다. 굉장히 잘 신고 있어요. 편안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피코트를 이번 1월 달에 정말 자주 입었습니다. 시오타의 피코트고요. 1910년대 미 해군의 피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오타는 2014년도에 설립된 일본의 브랜드고 주로 밀리터리와 워크웨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들어가 보시면 초어 자켓,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피코트, 그리고 오피서 치노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확실히 밀리터리와 워크웨어의 영감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특유의 이 소프트한 컷이 특징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아우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이즈는 6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로 입고 있는데도 사이즈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뻗어보면 이 정도까지밖에 소매가 안 와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마 6 사이즈가 제일 큰 걸로 돼 있으니까 6 사이즈가 제일 큰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실루엣이 제일 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굉장히 크거나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일본 브랜드 입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일본 브랜드들이 정 105 정도를 제일 큰 사이즈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특히 좀 말도 안 되게 작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저한테 어깨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온다는 거는, 이거는 한 제가 볼 때
100 사이즈에서 105 사이즈 사이 정도도 겨우 될 것 같을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100 사이즈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뭐 소매 길이라든지 이런 품이라든지 그 정도로 이제 좀 돼 있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딱 맞게 입기는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시오타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셔도 모델 컷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입게끔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조금 소화하기에는 사이즈감이 불편하실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코트였습니다. 이 시오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수빈 코튼이라는 말을 접하시게 되거든요. 이 수빈 코튼이라는 거는 인도 토종종인 수자타 품종과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의 섬선면을 교배하여 생산한 면을 얘기합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타미날두주에서만 주로 재배가 되고, 수자타의 수, 세인트 빈센트의 빈, 이 두 글자를 따서 수빈 코튼이라고 마케팅되고 있는 겁니다. 씨아일랜드 코튼이나 수피맛 코튼처럼 이 수빈 코튼도 마케팅된 하나의 좋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빈 코튼의 장점도 찾아보시면 결국 씨아일랜드 코튼이나 수피맛 코튼의 장점과 똑같습니다. 가늘고 긴 장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번 달 구매 목록을 공유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역시 이미 컨텐츠로 만들었던 폴로랄프 로렌의 카멜레어 폴로 코트일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번 달의 구매 목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볼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드,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그래픽 되어 있는 볼캡입니다. 이 볼캡은 자라의 제품이고, 이건 예전에 제가 자라 세일 컨텐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라도 유니클로의 UT처럼 그래픽 아티스트 혹은 이런 회사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은근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유니클로 UT 같은 경우는 한쪽 섹션을 그냥 유니클로 UT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들을 끌잖아요. 근데 자라는 이상하게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모든 제품들 사이사이에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된 제품을 따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는 한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보물 같은 제품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라벨을 보시면 이렇게 콜라보된 제품들은 상대방의 브랜드 로고도 이렇게 라벨화하여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좀 특별한 제품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컬러감도 굉장히 이런 오프화이트,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바른 듯한 블루 컬러,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여름에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 없이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를 쇼핑하는 팁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을 잘 보시는 거예요. 세일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금 오프라인에 가보시면 벽면에 세일하고 남은 잔여 제품들을 더 세일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걸 진행하는데, 마크다운이 정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셨을 때 원하는 게 사이즈가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10,000원도 안 했습니다. 9,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이 30일이니까 이틀 전에 28일 날 IFC 여의도에 있는 자라 매장에 갔을 때 나노시카와 콜라보한 블랙 첼시 부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가가 30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99,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40, 41, 42 3개 사이즈의 제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첼시 부츠를 모던한 컨템포러리 브랜드 걸로 하나 퀄리티 좋은 걸로 갖고 싶으셨던 분들 중에 예산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바로 달려가셔서 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탐나긴 했는데 뭐 일단 저는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은 첼시 부츠를 하나 가지시는 효과를 챙기실 것 같아요.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설 연휴도 완전히 막바지일 것 같고요. 그러면 1월도 끝나는 거겠죠? 이제 벌써 2월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목표로 하셨던 1월 1일에 목표로 하셨던 것들이 쇠퇴되어 있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달리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번 독감 걸리면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달 2월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